바이든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개시하는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해외 영주권과 취업비자, 그리고 교환 방문비자 발급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한인마켓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직원들에게 $5를 추가 지급하는 소위 히어로페이 LAC 조례안이 사실상 통과됐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통합이사회 출범이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승인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일부 이사들이 여전히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한인회장 선거전을 둘러싼 소송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란에 억류돼 있던 한국인 선원 등 모두 19명이 석방될 예정입니다. 선장과 선박은 석방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 억류돼 있던 선원들이 모두 석방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선장과 선박은 제외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민 문호가 대폭 개방됐습니다. 취업비자와 교환 방문비자, 그리고 주재원 비자 등이 다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영주권도 조만간에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서명한 3가지 이민개혁 행정명령. 난민 가족들의 재상봉과 공공서비스 이용 등 영주권 제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뒤집는 이민행정 시스템 현대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중단된 해외 이민과 비자 발급 등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영주권 승인을 받은 해외 거주 이민자들의 입국도 조만간 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급이 중단된 전문직 취업비자 H-1B는 물론 주재원 L비자, 교환 방문 목적의 J비자도 곧 신청과 발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말 브리핑에서 이민 시스템 현대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이민 행정 시스템 현대화 태스크포스는 오늘 공식 임명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이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대형 한인 마켓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직원들에게 $5를 더 지급하려는 소위 히어로페이 조례안이 LAC 의회를 사실상 통과했습니다. 롱비치시의 일부 대형 마켓은 문을 닫아버리는 사태까지 빚고 있습니다. 이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쉬지 않고 일해온 그로서리 마켓과 약국 직원들. 이들에게 시간당 $5의 위험 수당을 보장하는 제도인 히어로페이가 사실상 통과됐습니다. LA 시의회는 오늘 조례안을 최종 입법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At the Vons up the street from me, I thank them and recognize their work that they're doing day in, day out as frontline workers, and they have not stopped since day one. 입법 전문가들은 롱비치시에서도 통과됐기 때문에 LA시도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히어로페이가 통과된 롱비치 시내 크로거와 랍스 등은 영구 폐쇄하겠다고 밝히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 대형 한인마트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LA시 최저임금이 $15인 상황에서 시간당 $5를 더 주는 건 너무나 큰 부담이라는 겁니다. 큰 부담이죠. 저희는 그 인건비가 시간당 5불씩 올리면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건비가 30% 인상이 되는데 마켓만 이렇게 집중해서 마켓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시에서 그 통과됐으면은 당연히 해야죠. 캘리포니아주 그로서리 마켓 업주협회도 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원을 감축하는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례안은 총 직원 수가 300명이 넘는 마켓 체인들은 매니저급을 제외한 직원들에 대해 120일 동안 $5씩 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마켓 외에도 팬데믹 기간 동안 오히려 수익을 낸 청소업체와 병원, 그리고 물류회사 직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히어로페이 조례안의 최종 표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캘리포니아주 마켓 업주협회 측은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신임 LA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갈등, 결국 소송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끝없는 소모적인 대치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의 화해를 촉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신임 한인회장 자격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 한인회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접수시켰습니다. 법원은 일단 이유 없다며 비대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선거와 관련된 위반 사항이 명백한 만큼 본안 소송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17일쯤 재판 날짜가 정해지면 빠르면 다음 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비대위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6일 날 제출해서 27일 날 하면 하루 만에 결정해 주십시오. 이건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한 거죠. 내가 재판 날짜를 주겠다. 그럼 재판 날짜도 엑스퍼다이리 베이스로 봐줄 테니까. 이에 대해 한인회 측은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원 처리 업무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인회는 비대위 측이 요구한 회계 자료는 이미 공개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리스폰드 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뺏기고 리소스가 많이 뺏기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 저희가 좀 평화롭게 일을 했으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LA 한인회는 대치와 소모전 대신 이제는 양보와 협의를 통해 화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파행 운행이 계속되어 온 남가주 한국학원 문제가 이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수를 대폭 늘리는 통합이사의 출범이 내일 이사회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출발하자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일부 이사들은 통합이사회 구성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전용훈 기자입니다. 내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갖는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 한인사회 추천이사 6명을 새로 영입해 통합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 안건입니다. 그동안 LA 총영사관은 박형만 이사장과 통합이사회 안건 통과를 강력히 추진해왔습니다. 파행을 거듭했던 한국학원 이사회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글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조직의 내부적인 문제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 뿌리 교육을 위해서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될 때이니만큼 내일 이사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이사회가 출범하면 임기가 만료된 조희영, 재임김 전 이사들도 다시 합류해 12명 이사 체제로 출범하게 됩니다. LA 총영사관은 통합이사회가 구성되면 한국 정부의 분규단체 해지와 지원금 인상도 즉시 건의할 방침입니다. 정식으로 우리 커뮤니티에서 추천하는 6명 이사진이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분규단체 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거고요. 지난 2018년 8월부터 거의 2년 반을 끌어온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정상화 여부가 결국 내일 이사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누적 확진자 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오늘 현재까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전 국민의 7.8% 수준인 2,650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 명, 적은 2,630만 명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대책이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의 실업률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약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제 회복 속도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방의회 예상국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삼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회 예상국은 팬데믹 이전 실업률까지 회복하려면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한 뒤 오는 2023년에는 2%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성장률이 3.5%로 떨어지면서 국내 총생산 GDP 기준으로 2차 대전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경제 침체가 예상보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회복세 역시 조기에 강하게 나타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연도별 예상 실업률은 올해 5.7%와 내년에는 5%, 그리고 2023년에는 4.7%를 기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더구나 2026년부터 5년 동안 평균 실업률은 4.1% 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와 내년 GDP가 1.5% 성장하지만 재정 적자는 각각 7,740억 달러와 980억 달러가 추가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동북부 지방에 강력한 눈폭풍이 강타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물론 대부분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눈에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센트럴파크에는 스키조까지 나타났습니다. We're at Central Park on the drive, and the plan today is to ski until I get too tired and have to go home. 활주로에서 제설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비행기는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주택가 축대 너머에 위태롭게 매달린 제설 차량의 모습도 보입니다. 미국 북동부를 강타한 겨울 눈폭풍으로 피해가 극심한 뉴욕주와 뉴저지주 등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최대 60cm에 달하는 폭설에 코로나 백신 운송은 중단됐고 접종시설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Vaccinations are canceled today. They're also going to be canceled tomorrow based on what we are seeing right now.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지난달에만 9만 5천 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본격화하면서 미국 정부는 백신 접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You need to get vaccinated when it becomes available as quickly and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You will not get mutations. 눈폭풍은 내일 밤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돼 코로나 검사와 백신 보급 속도는 더욱 느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지난 30년 동안 아마존을 이끌어왔던 제프 베이조스가 CEO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베이조스는 가장 혁신적인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직원들에게 전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이사회 의장직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의 후임 CEO는 아마존 웹 서비스 CEO인 앤디 제시가 맡게 됐습니다. 네,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서 이번에는 프랑스와 스웨덴까지 65세 미만에게만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대 정준영 기자입니다. 프랑스 고등보건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65살 미만에만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제약사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령층에 대한 자료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스웨덴도 65살 미만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해당 백신이 고령층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 추가적 자료가 나올 때까지 65살 이상에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보건당국도 비슷한 이유로 각각 65살 미만과 55살 미만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백신 사용 승인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럽 국가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은 지난달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며 18살 이상 모든 연령층에 대해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It can be used in patients over 18, but and we're not restricting it to under 55s. And this is based on the evidence in the trials.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가 검증 자문단이 65살 이상 고령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한 가운데 백신 효능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네, 아무리 가짜가 판을 치는 중국이지만 이것만은 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중국에서는 가짜 코로나 백신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외까지 수출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베이징입니다. 중국 공안이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고 안쪽엔 코로나19 백신으로 보이는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중국의 한 제약회사 제품을 본떠 만든 건데 모두 가짜입니다. 백신 대신 식염수를 채워 넣은 것들입니다. 현장에선 3,000회 분량의 가짜 백신이 발견됐습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일당은 80여 명으로 지난해 9월부터 베이징과 장수성, 산둥성 등지에서 가짜 백신을 만들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조한 가짜 백신은 중국의 대표적 메신저 앱인 위챗을 통해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注入生理盐水加工制作假新冠疫苗，并层层加价销售。 중국 매체는 용의자들이 가짜 백신을 해외로도 판매할 계획이었다며 아프리카로 밀반입한 사례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중국산 백신이 일본으로 밀반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시 중국 당국은 부인했고 백신의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에선 생명과 연관된 백신마저 어떻게 짝퉁을 만들 수 있냐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这真的是好大的胆子，名副其实的发国难财呀！这种犯罪性质上十分恶劣。 그동안 중국산 백신의 효능과 수출 실적을 자랑해온 중국은 백신 관련 범죄를 더욱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북한이 특수작전군을 20만 명까지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방 침투형 군용기도 350대까지 늘렸습니다. 국방부를 출입하는 김태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2017년 4월 북한 태양절 열병식입니다. 신형 소총에 신형 전투복 차림의 북한군. 난데없이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지축을 뒤흔들며 나아가는 특수작전군 열병정대. 북한의 대표적인 특수부대인 특수작전군입니다. 이후 열병식에서 선글라스는 벗었지만 야시경 부착 헬멧을 쓰고 매번 저격병, 경보병, 대호 등으로 나누어 열병했습니다. 그 어떤 형태의 작전과 전투에도 대비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된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이 만만한 투지와 대심에 넘쳐. 이번 국방백서는 특수작전군을 육군 예하부대에서 육해 공군과 동일한 지위의 독립군종으로 구분했습니다. 후방 침투, 전략시설 폭파, 요인 암살 등을 맡는 최정예 특수부대로 20만 명이나 돼 육군 다음으로 규모가 큽니다. 후방 침투에 사용하는 공중기동기도 340대에서 350대로 늘었는데 북한군 항공기 중 유일하게 증가했습니다. 전략군 산하 미사일 여단도 9개에서 13개로 늘었습니다. 중장거리 신형 미사일 실전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2018년 국방백서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대신 대한민국 주권, 국토, 국민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은 적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또 악화된 한일 관계를 반영해 일본을 동반자에서 단순한 이웃국가로 격을 낮춰 표현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지난달 4일부터 이란에 억류돼 왔던 한국인 선원 등 모두 19명이 석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박은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이란 정부에 억류됐던 한국 캐미어 선원들에게 석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억류된 지 29일 만입니다. 외교부는 이란 정부가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 19명에 대한 억류를 우선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은 한국인 선장 등 우리 국민 5명과 외국인 선원 15명을 포함한 20명인데 선박과 함께 선장만 남고 나머지 선원 모두 출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서 지난달 4일 한국 캐미오는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돼 억류되었습니다. 이란 측은 화학물질을 실은 우리 선박이 대규모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외교부는 동결된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통해 전통적 우호관계를 회복해 나가는데 양국이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동결자금 해제를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란이 바이든 미 행정부와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서 석방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지지율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로 조사됐습니다. 주의사에 코로나 대응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70% 가까이나 됐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남가주 평균 개솔린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 트리플A는 오늘 LA 카운티 평균 개솔린 가격은 0.4센트 오른 갤런당 3달러 47센트로 14일 연속 인상된 가격이자 지난해 3월 11일 이후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개솔린 가격은 0.5센트 오른 3달러 45센트로 지난해 3월 9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가든그로브 딸기 축제가 2년 연속 무산됐습니다. 가든그로브 딸기 축제재단은 올해 5월 28일에서 31일 개최하려던 축제를 취소하며 내년 5월 27일에서 30일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 규정이 6일까지 유예됩니다. 빌 드블라주 시장은 폭설로 인해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 규정이 6일까지 중단되며 주차해놓은 차량은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눈이 멈춘 후 4시간 내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350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18년까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수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2009년부터 9년 동안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무려 89%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은 밤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고 보행자들은 도로를 건널 때 모든 운전자들이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애틀 지역의 2월에도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달 시태 국제공항에서 측정된 월간 총 강수량이 8.75인치로 지난 77년 동안 8번째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2월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펴낸 국방백서. 일본은 동반자 국가가 아닌 단순한 이웃 국가였습니다. 일본은 공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성재 특파원이 도쿄에서 보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총정리해 경련제로 발행하는 2020년판 국방백서는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으로 격을 낮춰 표현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치가들의 잇따른 독도 도발과 지난 2018년 일본의 초계기 근접 비행으로 한일 국방 관계가 난항을 겪었다고 기술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어제 항의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당국자가 주일 한국 대사관 무관을 불러 일본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한 겁니다. 일본 정부가 국방백서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2020년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이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화된 것은 지난해 나온 일본의 방위백서에 대항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방위백서는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 협력을 추진한다는 기존의 문구를 삭제해 한국 폄하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또 일본 민영방송 NTV는 한국의 이번 국방백서가 북한에 대해서는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며 남북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서 이틀 만에 처음으로 시민들의 항의가 발생했습니다. 최대 상업도시인 양곤에서 벌어졌습니다. 군부는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 요구를 무시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곳에서 에어로빅 댄스를 하는 한 여성의 카메라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 당시 상황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군인들이 지키고선 바리케이트를 통과해 의회 방향으로 줄지어 이동합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직후 문민정부 장차관 24명의 직을 박탈하는 등 장기 집권 움직임을 보이자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최대 상업도시 양곤에선 쿠데타 이틀째인 어제 저녁 차량 경적과 함께 냄비 부딪히는 소리가 일제히 퍼졌습니다. 쿠데타 이후 처음 벌어진 시민항의로 전날 아웅산 수치 고문이 발표한 항의 시위 촉구 성명의 영향인데 호응하는 세력이 늘고 있어 저항 물결은 더욱 번질 걸로 보입니다. 국제사회 압박도 거세져 유엔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 규탄하며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했고
The situation will likely negatively impact the eventual safe, voluntary, and dignified return of the Rohingya refugees. 미국과 EU도 각각 성명을 통해 일제히 이번 쿠데타를 규탄하며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이번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은 군사정부 첫 회의에서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한 군부의 조사 요청이 묵살당해 쿠데타는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진 한국에서는 요즘 불법 증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천여 명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 아파트에 껴있던 대출까지 함께 넘겨받은 뒤 세를 줬는데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새 들어온 사람은 바로 A씨 아버지였습니다. A씨는 아버지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고 자신이 해당 아파트에서 살다가 국세청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전세 낀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아내 대신 내준 사례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가 조사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율이 강화되면서 이보다 세율이 낮은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지난해 15만 건으로 급증하자 국세청이 대대적인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증여세 탈루 혐의자 1,822명을 적발해 추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1,100여 명은 다른 증여 재산을 감춘 경우입니다. 10년 이내 증여를 받으면 그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누락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 과정 전반에 다양한 탈세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주택 취득과 증여 과정, 이 과정에 가족 간 채무가 있다면 채무 상환 과정까지 현미경 검증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해 정의용 외교장관 지명자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회담을 총괄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청와대와 NSC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려면 비핵화 협상 마무리와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복귀 등 최소한 5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정부는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엔 한반도 신경제구상만 담겼고 원전 관련 내용은 없었다며 같은 내용의 USB를 당시 미 백악관 볼턴 보좌관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협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목적의 자료였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고 미국이 충분히 수긍을 했고 사실 미국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러한 입장 표명은 그동안 언론 노출을 자제해왔던 정 후보자가 먼저 외교부 출입기자단에 취재를 요청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시기가 됐기 때문에 떠난다고 했습니다. 혁신이 베이조스를 이끌었고 또 물러나겠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들을 생각합니다. 한인 사회 여론에 귀막고 눈 감았습니다. 만시지탄, 한탄만 하기보다는 이제라도 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물러나야 합니다. 한 뼘만 비켜놔도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이 문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